오늘은 Nest.js의 모노레포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다 보면은 이 소스 리파지토리를 하나에서 관리를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많이 느끼는데요. 왜냐면은 이 소스 리파지토리가 여러 개 있으면 리파지토리 자체 정보를 또 관리하는 것도 머리 아프고요. 제가 그 예전에 왜 프로젝트를 멀티모듈로 구성할까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에 제가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하나의 프로젝트로 구성하고, 요 얘기가 뭐냐면은 리파지토리를 하나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죠. 거기 안에다가 소스 리파지토리 하나에다가 뭐 WMS, 뭐 TMS, 뭐 MES 뭐 이런 시스템들을 그냥 다 때려박고 거기에 쉐어 모듈을 하나 더 이렇게 소스의 리파지토리를 관리하는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소스는 그냥 리파지토리 하나로 관리를 하고 빌드할 때만 이렇게 꺼내가지고 빌드해서 배포하고 이런 방법이 오히려 훨씬 더 낫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Nest.js에서는 Nest CLI에서 이 모노레포 모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커맨드를 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LI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스트를 이제 그 npm이나 뭐 얀 뭐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글로벌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은 네스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스트 버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일단 버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10.2.1이 이제 설치가 됐고 이렇게 네스트를 하나의 명령어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네스트 뉴 하게 되면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생성한 다음에 우리가 빌드를 해야 될 때는 이제 빌드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되고 우리가 개발 중이나 빌드된 이제 파일을 실행을 할 때는 네스트 스타트를 이용을 하게 되죠. 그 외에 네스트에서 사용이 되는 여러 가지 컨트롤러, 서비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일을 자동적으로 생성해주고 그 다음에 임포트 할 건 자동적으로 임포트 해주고 뭐 이런 기능이 있는 게 generate라는 커맨드가 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니까 프로젝트를 좀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옵션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까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바로 실습으로 넘어갑시다. 자, 우선 이제 네스트 뉴 더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더 팩토리라는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트 뉴 더 팩토리. 우리가 이제 Nest.js로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방법이죠. 자, 세팅이 다 됐고요. 네, cd 더 프로젝트 해가지고 프로젝트 폴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vs 코드로 열어볼게요. 보시면은 폴더 구조가 일단 소스 폴더가 생기고 그 안쪽에 코딩할 수 있는 모듈이라든지 컨트롤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었고요. 우리가 익히 지난 시간에 봤던 그런 구조들이죠. 패키지.json은 노드 거고 타입스크립트 설정도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 알아서 이제 만들어 주죠. 자, 여기서 더 팩토리라는 이제 레포가 생성이 된 건데 그 안에다가 서브 애플리케이션들을 여러 개 위치시키고 싶은 거죠. 더 팩토리라는 프로젝트에는 MES라는 시스템, WMS라는 시스템, 뭐 TMS라는 시스템, OMS라는 시스템,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위 시스템들이 존재할 건데 그거를 별도의 소스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다가 이 소스 폴더, 이 팩토리 폴더 안쪽에다가 한번 이제 서브 프로젝트를 한번 구성을 해보자 이거죠. 그때 사용하는 것이 generate 앱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거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nest generate. 지난 시간에는 이제 generate를 요 커맨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컨트롤러 서비스 등등을 했는데 이번에는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앱이라고 적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MES랑 WMS라는 서브 프로젝트를 추가를 해볼게요. 우선 MES. 자, 생성이 됐습니다. 생성이 됐을 때 왼쪽에 폴더 구조를 좀 보면은 소스란 src라는 폴더가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앱스라는 폴더가 생기게 되고 MES 추가한 게 여기 안쪽에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더 팩토리도 앱스 폴더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쪽에 개별적으로 이제 소스 위치하고 이런 설정 파일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test generate 앱 WMS 이렇게 추가를 해보면 역시 WMS라는 폴더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폴더 구조에 이제 여기 좀만 작게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뭐 패키지 제이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 컨피그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노드들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변경점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TS config 점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서브 애플리케이션마다 위치해야 될 타입스크립트 config 정보가 각 폴더별로 분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컴파일 옵션은 이제 MES 빌드되는 디렉토리가 여기로 가고 WMS 같은 경우에는 WMS 여기로 가고 이런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빌드 됐을 때 혹은 뭔가 컴파일 대상이 되는 위치 이런 것들은 각 애플리케이션의 각각의 특징이기 때문에 tsconfig.json 파일이 각각의 앱 아래쪽에 안쪽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고 나머지 노드 모듈 이 폴더 안쪽에 들어가는 디펜던시들이라든지 패키지.json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tsconfig.app.json 파일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공통적으로 다 바깥쪽에 빠져 있고 애플리케이션, 서브 애플리케이션들은 앱스 폴더 안쪽에 다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네스트 빌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트 빌드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서브 앱이 더 팩토리, MES, WMS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럼 이 세 개가 다 빌드가 되느냐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죠. 더 팩토리의 tsconfig 파일 앱을 좀 보면은 아웃 디렉토리가 디스트 요 두 칸 올라가서 두 칸 올라간다는 얘기는 요거 앱스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앱스 위로 올라가고 디스트라는 폴더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더 팩토리의 main.js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더 팩토리 폴더에 main.js가 빌드된 것을 보니까 더 팩토리 전체에 대해서 빌드가 된 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죠. 자,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스트 빌드라고만 하게 되면은 메인 프로젝트 처음 만들었을 때의 메인 프로젝트 얘에 대해서만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ES나 WMS를 빌드를 하려면 다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스트 빌드 WMS 그 다음에 네스트 빌드 MES 이렇게 따로따로 해 주셔야 디스트 폴더로 들어가 보시면 각각의 폴더가 생기고 각 폴더에 이렇게 빌드된 파일들이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하죠? 동시에 여러 개를 빌드를 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죠. 특히나 MSA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빌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시키는 거를 내가 원하는 모듈들을 한 번에 이렇게 실행시키거나 빌드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손을 보면은 아주 쉽게 스크립트로 패키지 JSON.의 간단한 이제 세팅만으로도 충분히 동시에 이제 빌드하거나 이제 실행시킬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료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 concurrently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런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은 한 방에 빌드를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개발 보드에서 각각의 앱을 동시에 실행시킨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요거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소스 위치로 돌아와서 npm install
concurrently 디펜던시를 추가를 해주고요. 예, 추가가 됐고 패키지.json에 보시면은 디펜던시에 concurrently가 추가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대부 디펜던시로 추가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일단 이렇게 해놨으니까 보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 스크립트 부분 있죠. 스타트 대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로컬 상태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서버들을 이제 각각 이제 띄울 건데 이 부분을 이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각각의 서브 앱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일단 먼저 추가를 해주세요. 추가를 해주는데 이게 명령 규칙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 앞쪽을 이렇게 대부 바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ES가 있으니까 MES에 대해서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주고 네스트에서 스타트 했을 때 뒤에 여기 옵션에 앱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커맨드 라인에서 제가 이제 설명 안 하고 그냥 블로그에 그냥 할게요. 이렇게 했던 부분 있죠. 거기에 잠깐 메뉴를 좀 보시면 커맨드 중에 스타트라는 게 있고 스타트 뒤에 옵션 붙이고 옵션이 뭐였죠? 여기 보시면은 왓치였죠. 그 옵션 다음에 앱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쓰는 게 커맨드 스타트 커맨드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요거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WMS도 있었으니까 WMS 왓치에 이제 WMS를 스타트 하겠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스타트 대부를 실행을 했을 때 이 세 개가 실행되게끔 하는 거죠. 그 부분을 concurrently를 이용을 해서 명령어를 세팅을 해 주는 겁니다.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게 되고요. 그래서 npm에 대부 바로 시작하는 애들 이렇게 적어주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실행됐거나 하나, 둘, 세 개죠. 이 세 개를 로고에 한 번에 다 찍히기 때문에 색깔별로 구분하면 편하겠죠. 요게 이제 색깔을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첫 번째 얘는 시안으로, MES는 레드로, WMS는 세 번째는 없죠. 세 번째 없으면은 옐로우 있겠죠. 이렇게 한번 적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우리가 그대로 실행하듯이 npm start dev를 실행을 하는 거죠. 명령어로 실행할 수도 있지만 여기 왼쪽에 npm 스크립트 여기 있으니까 dev start dev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실행을 하는데 지금 에러는 없습니다. 에러는 없습니다. 하는데 여기 없긴 뭐가 없어 있죠. 어드레스 already in use 3000번 3개 다 지금 포트가 3000번으로 실행이 되게끔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행하면서 오류가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포트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팩토리는 지금 3001로 하고요. 3001로 하고 그 다음에 MES는 3002로 아시죠? 네, 3002로 하고요. WMS는 3003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를 3003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데브 보시면은 WMS 노란색으로 해놨죠. 그 다음 MES 팩토리 요거 아까 위에서 에러 났던 거고요. 네, 실행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한번 브라우저에서 제대로 실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호스트 3000번 하면 안 나오겠죠. 당연히 아까 바꿨으니까 3001 네, 나오죠. 헬로 월드 그 다음에 3002 나오고요. 3003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는 거를 이제 모노리포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서브 애플리케이션만 여러 개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서브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모아두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은 공통 부분들을 좀 같이 이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럴 때를 위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어떤 라이브러리 형태로 재사용할 코드를 위치시키게 되죠.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또 네스트에 커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은 generate, 아까 전에 앱이었는데 이번에는 라이브러리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shared라는 공통적으로 재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st g, 제너레이터 대신에 g라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shared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여기에 프리픽스를 뭐로 쓰겠습니까? 라고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냥 디폴트로 골뱅이 앱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쉐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경로가 되거든요. 요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필요한 프리픽스를 적어주시면 되고 디폴트로 앱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는 앱스 폴더 안쪽에 앱들이 3개 생겼는데 이번에는 libs 폴더에 shared라는 폴더가 생기면서 그 안쪽에 소스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 역시나 tsconfig library json이 여기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러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사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모듈로 이렇게 그 인젝터블한 이런 클래스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서비스에 하나 좀 추가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헬로 이렇게 적어주게 되고 헬로 월드 shared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 서비스를 한번은 요 팩토리에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팩토리는 3001번 포트로 움직이고 있고 여기 서비스에서 getHello를 shared에 있는 getHello를 불러오는 걸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턴 바꿔주고 constructor private shared service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점 찍으면은 여기 보이시죠? 앱 골뱅이 앱 shared에서 가져오기 추가. 그러면 shared 서비스를 이 shared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게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return this shared get hello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실행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 dev 여기 보시면은 모듈 쉐어 서비스 모듈에서 쉐어 서비스를 안 가져왔다고 해서 쉐어드 모듈 하면은 쉐어드 모듈 가져왔고요.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 실행이 된 것 같고요. 브라우저에서 3001번 부트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쉐어드 모드 라이브러리에 있던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집어넣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오늘 네스트.js 모노 레포 모드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개인적으로는 레포지토리를 하나로 관리하는 것을 저는 선호하는 편이라서 참 마음에 드는 기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스프링부트로 이제 프로젝트 관리할 때는 보통은 스프링부트 프로젝트 하나에 레포지토리 하나씩 관리를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공통 모듈 있잖아요. 이 공통 모듈에 대한 소스 리포지토리를 이 기세 이제 서브 리포지토리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성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레포지토리 안에 이제 참조되는 서브 차일드 레포지토리를 이렇게 위치시키는데 우리가 풀 받을 때 2번 다 받아야 되죠. 한 번에 다 받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아예 그냥 리포지토리 하나만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